도자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74세 박순희 할머니의 손끝에서 청자색 찻잔이 완성되고 있었다. 진심으로 빚으면 아름답고 대충 하면 금방 깨져버리죠. 1950년 전라남도 강진군 조선시대부터 이어진 도자기 마을에서 순이는 태어났다. 이 마을은 아름다운 청자로 유명했지만 순이에게는 침묵과 두려움의 공간이었다. 아버지 박철수는 마을 한약방을 운영하며 지역 유지 행세를 했지만 집 안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아버지는 낮에는 마을 사람들에게 인자한 한의사였어요. 하지만 밤이 되면, 특히 술이 들어가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죠. 순이의 목소리에는 70년이 지난 지금도 미묘한 떨림이 있었다. 어머니 김영자는 전형적인 1950년대 여성이었다. 한 번도 남편에게 맞서지 못했고 딸이 맞을 때도 부엌 구석에서 뜨개질만 했다. 뜨개질 바늘이 부딪히는 소리는 순이에게 방관의 상징이 되었다. 제가 8살 때부터 시작되었어요. 성적이 조금 떨어져도 집안일을 제대로 못해도 때로는 아무 이유 없이도 아버지의 손이 날아왔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그 뜨개질 바늘 소리만 들렸죠. 마을 사람들은 모범 가정이라고 했다. 한의사 집딸은 조용하고 예의 바르다고 칭찬했다. 하지만 순이의 조용함은 예의가 아니라 공포에서 나온 것이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순이는 늘 마루에서 숨을 고르고 집에 들어갔다. 오늘은 아버지가 어떤 기분일까? 어떤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10살도 안 된 아이가 어른의 눈치를 살피며 살아야 했다. 그런 어느 날 마을 도자기 공방에서 할아버지가 물레를 돌리는 모습을 보았다. 차가운 흙덩이가 할아버지의 손끝에서 예쁜 그릇으로 변해가는 모습이 신기했다. 할아버지, 어떻게 이런 예쁜 그릇이 되어요? 이 흙도 처음엔 아무 모양이 아니었단다. 하지만 정성껏 빚고 불에 구우면 이렇게 단단하고 아름다운 그릇이 되는 거야. 그때는 몰랐다. 그 말이 훗날 자신의 인생을 설명하는 말이 될 줄은.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순이는 처음으로 집 밖 세상을 제대로 보기 시작했다. 다른 친구들의 가정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집이 비정상적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말할 수는 없었다. 1970년대 한국에서 가정사는 철저히 개인적인 영역이었고, 특히 아버지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것은 불효로 여겨졌다. 그 시절에는 가정폭력이라는 말도 없었어요. 그냥 아버지가 좀 엄하시다, 교육열이 높으시다 정도로만 표현했죠. 고등학교 3학년이 되던 해, 순이는 용기를 내어 담임 선생님에게 고민을 털어놓으려 했다. 하지만 부모님께서 엄하게 하시는 것도 다 너를 위해서야. 참고 공부나 열심히 해라라는 답변만 돌아왔다. 졸업 후 순이는 광주로 향했다. 집에서 벗어나고 싶은 일심이었다. 처음에는 공장에서 일하며 야간 상업고등학교를 다녔다. 월급은 적었지만 자유로웠다. 아무도 자신의 행동을 감시하지 않았고 큰 소리로 화내는 사람도 없었다. 하지만 트라우마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상사가 조금만 목소리를 높여도 온몸이 경직되었고 남자들과는 대화하기도 어려웠다. 동료들은 순이를 조용하고 성실한 사람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할지 몰라 하는 것이었다. 그때의 저는 깨진 그릇 조각 같았어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조금만 건드려도 흩어질 것 같은. 1978년 순이는 작은 옷가게로 직장을 옮겼다. 사장 아주머니가 친절했고
동료들도 좋았다. 처음으로 직장에서 웃음을 찾기 시작했다. 1980년 5월 광주는 역사적인 변화의 중심에 섰다. 순이는 직접 시위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불의에 맞서는 사람들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 억압에 굴복하지 않는 의지를 보며 자신도 모르게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때 처음 생각했어요. 나도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을까 하고요. 그해 겨울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아버지가 광주까지 찾아온 것이다. 술에 취한 채로 순이의 하숙집까지 찾아와 고함을 쳤다. 이 불효한 것이 부모 곁을 떠나서 혼자 살겠다고? 집으로 돌아와서 시집이나 가라.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순이는 더 이상 무릎을 꿇지 않았다. 아버지, 저는 이제 어른이에요. 제 인생은 제가 결정하겠어요. 아버지는 순간 당황했다. 그동안 순종적이기만 했던 딸의 변화에 어쩔 줄 몰랐다. 분노로 손을 들려 했지만 순이는 피하지 않고 똑바로 바라보았다. 더 이상 저를 때리시면 안 돼요.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날 밤 아버지는 욕설을 퍼부으며 돌아갔다. 순이는 떨리는 몸을 부둥켜 안고 밤새 울었다. 두려웠지만 동시에 해방감도 느꼈다. 처음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낸 것이었다. 1985년 순이는 서울로 올라왔다. 종로구 인사동 근처의 작은 도자기 공방에서 일자리를 구했다. 공방 사장인 김병호 선생님은 전통 도자기 기법을 고집하는 장인이었다. 순이야, 내 손에 느낌이 있구나. 김 선생님은 순이가 흙을 만지는 모습을 보고 말했다. 도자기는 마음이 중요해. 급하게 하면 금이 가고 정성스럽게 하면 오래도록 쓸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거야. 처음에는 단순한 일손으로 시작했지만 점차 도자기 제작 과정에 참여하게 되었다. 흙을 반죽하고 물레를 돌리고 유약을 바르고 가마에 굽는 모든 과정이 순이에게는 명상 같았다. 특히 물레를 돌릴 때가 가장 평온했다. 차가운 흙덩이가 손끝의 온기로 따뜻해지고 서서히 모양을 갖춰가는 과정에서 자신도 함께 치유되는 느낌이었다. 도자기를 배우면서 저 자신도 다시 빚어지는 것 같았어요. 깨진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면서 1990년 순이는 같은 공방에서 일하던 이정호와 결혼했다. 그는 순이의 과거를 알고도 판단하지 않았고 트라우마로 인한 어려움을 이해해 주었다. 결혼 생활은 평범했지만 행복했다. 1995년 아버지의 부고가 날아왔다. 알코올성 간경화였다. 장례식에 참석한 순이는 관 앞에서 마지막 인사를 했다. 아버지, 용서해달라는 말은 안 할게요. 하지만 이제 저도 아버지도 자유로워졌네요. 어머니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딸의 말을 듣고도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다. 2010년 남편 정호가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20년간의 결혼 생활이 끝나고 순이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하지만 이번의 외로움은 달랐다.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운 후의 외로움이었다. 정호와 함께했던 시간이 저에게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줬어요. 폭력이 아닌 진짜 사랑 말이에요. 혼자가 된 후 순이는 도자기 작업에 더욱 몰두했다. 성북동에 작은 작업실을 마련하고 전통 기법으로 찻잔과 꽃병을 만들기 시작했다. 작품들이 입소문을 타면서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2018년 손녀뻘 되는 이웃의 권유로 유튜브 채널을 시작했다. 도자기 할머니라는 이름으로
도자기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면서 삶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처음에는 그냥 도자기 만드는 모습만 보여줬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더라고요. 채널이 유명해지면서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의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다. 가정폭력 피해자, 트라우마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순이의 이야기에서 위로를 받는다고 했다. 어느 날 한 댓글을 보고 울었어요. 할머니 덕분에 용기를 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이야기를 했어요. 라는 내용이었거든요. 이제 순이의 작업실에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여성들이 찾아온다. 도자기를 배우러 온다지만 실제로는 마음의 치유를 위해서다. 순이는 말없이 그들의 손을 이끌어 흙을 만지게 한다. 흙은 정직해요. 마음을 다해 빚으면 아름다운 그릇이 되고 성의 없이 하면 금방 깨져버려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을 소중히 여기면 단단해지지만 포기하면 부서져 버리죠. 요즘 순이는 자서전을 쓰고 있다. 74년의 인생 이야기를 책으로 남기려는 것이다. 제가 겪은 일들이 헛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었으면. 성북동 작업실에 석양이 비치고 순이가 빚은 도자기들이 온화한 빛을 머금고 있었다. 깨진 조각에서 시작해 아름다운 그릇이 된 그녀의 인생처럼 오늘도 새로운 이야기가 그녀의 손끝에서 태어나고 있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모두 소중한 존재예요. 누구든지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요. 흙에서 그릇이 되는 것처럼 상처에서 희망이 태어날 수 있어요.